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팁입니다. 오늘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좀 종목별로 리뷰가 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좀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올렸던 종목인데요. 그 사이에 좀 회사가 변화가 좀 많이 됐었고요. 변화가 됐다라는 게 뭐 다른 방향으로 변화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 계획을 잡아놨던 것들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뭐랄까요, 좀 실현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요, 일단 성장주들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이백 같은 경우는 치과 소재, 원래 그 대표님이 서울대 치대 교수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막 쫓아다닐 때만 해도, 이 바이오 회사들 많이 쫓아다닐 때만 해도 인성도 좋으시고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요. 허풍 치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일단 어느 정도 좀 믿음이 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mRNA 백신, mRNA 전달체 관련된 그런 이슈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대값은 뭐의 함수라고 말씀드리면 그 확률 변수, 여기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인데, 요거는 개인별이나 국면별이나 시장 상황별로도 이제 각각 다를 수가 있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 더 많이 반영되고 덜 반영되고, 신약 개발사 경우에는 성공 확률에 따라서 기대값이 달라진다. 성공 확률은 개인적인 민감도라든지,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 값, 그 다음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 확률이라는 거는 이게 다 이쪽 부분은 뭐냐면, 확률은 이 상수가 아니고 이제 변수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한번 좀 그 영상을 올렸던 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완전 관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고영암 쪽, 간암 쪽에서 완전 관해가 이루어졌다는 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이 성공 확률 값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때는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개인별로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 말도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뭐 이거를 확률을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 확률을 계산하셨을 거고요.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값으로 거의 1에 가까워,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1에 가까운 값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이제 높게 밸류에이션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 이제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느냐, 이 성공 확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종목을 보면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술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가장 밑바탕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나이백은요, 일단 지금 현재 딴 거 다 뒤로 하고 우선 요것만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모든 말씀을 다 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얘네가 갖고 있는 이 나이펙 TPP라는 플랫폼입니다. 이건 뭐냐면 약물 전달체인데요. 지금 현재 이슈가 이겁니다. 지금 mRNA 백신,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죠. 요거는 지금 LNP라는 걸로 지금 그 mRNA를 감싸가지고 지금 병변 부위까지 끌고 가는,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LNP로 지금 되어 있는 이런 그 전달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초저온에서 유통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저는 그냥 동네 병원에서 맞았지만, 화이자 백신을 맞는 분들은
파이자 백신을 맞는 분들은 정해진 장소 가서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병원에서는 그런 그 초저온에서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단체로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백신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mRNA를 지금 이용해서 지금 암 치료제도 만들고 있고요. 각종 치료제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mRNA 백신이 아닌 다른 치료제를 만약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이 그런 어떤 초저온 유통 보관이라고 한다면 과연 과연 이 약의 유통이라든지 판매 그다음에 마케팅에 과연 지장이 없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뭐 이런 LNP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작용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체하면 부작용도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부작용을 넘어서 일단 신약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백신이야 뭐 한 곳으로 모이세요. 그럼 다 가서 모여서 이제 주사를 맞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암 치료제라고 개발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뭐 어떤 환자를 얼로 불러 모아가지고 놓는다든지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니면 각 병원마다 이런 치료제를 보관할 수 있는 극저온, 초저온 보관 장소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또 이 뭐랄까요? 유통 기한도 또 짧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약을 재고로 갖고 있다가 만약에 제때 못 쓰면 이 비싼 약을 또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재고를 갖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게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LNP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 m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길이 가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새 나이백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네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공지사항이 공지가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나이백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는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케이라스 요 치료제 같은 경우도요, 억제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종양 크기가 90% 감소 확인됐다.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라스 siRNA 쪽, siRNA 쪽, 요것도 종양 크기가 87% 감소. 왜냐면 제가 요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뭐랄까요.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통 창구를 홈페이지로 정한 것 같아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 이전 것하고 이번 것하고 달라진 게 무엇인가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확률과 P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올라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 P 값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획기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확률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뭐 효과 입증 단계에 있다. 유전자 전달체. 요게 지금 바이러스 치료제 이게 지금 mRNA 백신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효과 입증 단계에 있다고. 요게 이제 5월 27일인가 날짜로 일단 공지사항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뭐 얘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또 염증성 장질환 IBD 쪽 요것도 지금 보면 경구제입니다. 경구제.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정맥 주사, 피하 주사. 그다음에 좀 더 편의성을 높인 게 경구제가 되겠죠. 경구제라는 거는 이제 그냥 입으로 먹는 약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영국의 인트랙 파마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데 지금 효능 시험 진행이 완료됐다. 어디서? 동물 모델에서. 이제 나이백의 이제 한 가지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임상 단계가 굉장히 낮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우선 일상이라도 우선 좀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임상 일상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년 초까지 임상 일상 진입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요즘의 특징은 뭐냐면 임상 일상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지금 요즘에 보면 입도 선매 차원에서 후보 물질 단계에서부터 뭐랄까요 라이센싱 아웃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치료제는 코로나 치료제인데 코로나 치료제는 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이백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회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뭐랄까요, 밥벌이는 해야죠. 그러니까 얘네 밥벌이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치대 서울대 치대 교수님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치과 소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월 달에 뉴스가 조금 나오고 6월 1일 날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뉴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나이백 치주 조직 재생 바이오 소재 리제노머 유럽 CE 인증 획득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치과 소재 관련해서는 유럽 CE 인증받기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걸 뚫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5월 13일 날 기사 중에는 나이백이 스트라우만이 세계 1위의 이제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스트라우만과 중화권 임플란트 시장 진입 본격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가의 하단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엄청난 돈을 지금 당장 벌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임플란트가 아니고 임플란트 말고 지금 보시면 치주 조직 재생이라든지 골 재생 뭐 등등 이런 것들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또 여기 뭐죠? 이게 스트라우만하고 좀 약간 좀 결이 다르죠. 밑에 이제 기초공사하는 소재니까요. 요 지금 6월 1일 날 또 기사입니다. 나이백 골 재생 바이오 소재 중국 수출 시작됐다.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사상 최대 수준의 초도 물량. 초도 물량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오다 나온 물량인데 이게 아마 굉장히 그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그 나왔던 것들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런 것들이 지금 보면 2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보고요. 이쪽 그 치과 소재 쪽에서는 좀 뭐랄까요, 좀 매출이 계속 나와서 일단 주가의 하방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재료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리하면 치과 소재 관련해서는 중국, 대만, 유럽에 판매 허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가의 하방을 받쳐줄 재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뭐니 해도 주가의 상방은 지금 약물 전달체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RNA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LNP 안에는 이제 폐급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요거의 대안으로 지금 된다는 거죠. 유통 보관의 편의성, 상품 가치를 지금 부작용만 억제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통 보관도 편의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이 약을 개발한 그 제약회사의 상품 가치도 같이 향상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나온 걸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24일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백이 mRNA 응용 기술 특허 출원에 대해서 추가로 특허 출원했다고 합니다. 뭘 추가로 특허 출원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mRNA나 siRNA는 인체에 들어가면 뉴클레아제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된다. 그래서 치료 부위의 타겟팅에 도달할 수가 없었는데요. 또 하나, 타겟팅 부위로 도달하더라도 세포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작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mRNA나 siRNA는 일단 분자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투과 못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효능도 크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LNP가 지금 쓰였었는데 지질 나노 입자 LNP가 주로 사용됐었는데 LNP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독성이 발생할 뿐 아니라 치료 부위로의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자, 근데 이런 문제를 나이백이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했느냐. 이번에 특허를 출원한 나이펩 TPP가 적용된 유전자 약물 전달체 기술을 통해서 LNP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이미 나이백은 종양 치료 목적, 기존에 지금 siRNA 쪽과 관련돼서는 특허를 보유 중이었는데 이번에 mRNA를 전달하기 위해 도입한 화합물도 종양에서의 치료 효과를 내는데 효과점임을 입증받아 추가로 신규 특허 출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siRNA 이외에
mRNA 쪽도 특허가 출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siRNA 니들이 그거 운반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더 분자량이 큰 mRNA를 제대로 그 전달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자 라고 그동안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보면 회사에서 저는 그냥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구라치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저는 그냥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믿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치료 효과를 내는 효과적임을 입증받아서 추가로 특허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mRNA도 전달이 되네 라고 일단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보세요. 나이백 관계자는 mRNA 전달을 위한 나이펩 TPP 기술은 설계할 때 siRNA 전달용에는 없는 소수성 부분과 RNA 결합 부분을 추가로 도입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그냥 요 위에서 했던 얘기 그 자세한 설명인데 siRNA가 됐는데 mRNA도 되네 라는 부분을 좀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소수성하고 RNA 결합 부분을 추가로 도입해서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mRNA 전달용 나이펩 TPP는 LNP 대비 크기가 큰 mRNA와도 안정적으로 결합,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 부여돼 장기간 안정적인 나노 입자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시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장기간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 보관 문제에 있어서 보관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초전이 아니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관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외에 지금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시면 나이펩 TPP에는 타겟팅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암 조직과 같은 병소에 정확히 도달해 세포 내부로 치료 물질을 투과할 수 있어 부작용이 없을 뿐 아니라 효능이 뛰어나, 자 보시면 현재 대량 생산 공정 개발도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뭐 일을 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죠. 앞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엔드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병행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거의 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대량 생산 공정 개발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한 것 봐서는 어느 정도 첫 번째 단계에서 그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또 그런 얘기 나오죠. LNP에 도입된 페그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 이제 그 계속 얘기 나왔던 거죠. 뭐 파이자 백신 맞으면 이렇다 뭐 이런 거. 알레르기 반응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나이백 관계자는 쭉 나오고 글로벌 제약사, 그 다음에 바이오텍 회사와 공동 연구 등을 논의하고 있어 기술 이전 등의 가시화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요거는 뭐 회사의 기대고요. 이건 뭐 그쪽에서 돈을 줘야 상대방이 돈을 주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치과 재료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됐고요. 이렇게 주가의 하단을 막아줄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연봉인데요. 이거는 연봉. 지금 현재 시가총액 3,357억 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쪽에서 매출이 나와주면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 하단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18년도 고점이 2만 원대인데요. 여기 선 일단 막아주는 어떤 재료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가삼선. 그래서 올해 연봉 시가삼선은 26640입니다. 거의 요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요. 나이백은 앞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지금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차곡차곡 진행되느냐. 진행이 된다면 이 회사의 그 어떻게 보면 약물이라든지 약물 전달체들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그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회사 홈페이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IR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기사가 나오는 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중기적으로 보시죠. 라이센싱 아웃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보여드렸던 제가 이것도 한번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알테오젠과 같은 어떤 주가의 궤적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비슷하죠. 알테오젠도 지금 그 약물 전달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뭐냐면 그 한 군데하고 그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비독점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다가 라이센싱 하우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물 전달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잘만 되면 잘 돼서 만약에 라이센싱 아웃이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나이백도 뭐 거의 알테오젠과 비슷한 어떤 그런 궤적을 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확률이라는 건 0에서부터 1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0에 가까울 수도 있고 1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지금 1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0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지금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그 백신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또 다음 주에는 좀 제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관련된 mRNA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다음 주에 좀 주가가 부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한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백은 중기적으로 한번 계속 공부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미스터 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